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제 생각 또 우리 계룡의 미래를 전달하는 좋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계룡 발전과 관련된 제 생각과 이번 선거에 임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도자료에 상세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계룡 관련된 발전 방향 그리고 대표 공약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계룡시를 활력 있는 명품 도시라고 생각하고 계룡시의 비전을 활력 있는 명품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경제 일자리 인프라, 복지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룡이 시로 승격된 지 17년입니다. 명품 도시에 걸맞는 우리 경제 인프라나 공공기관 서비스 시설, 복지문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2020 세계 동문화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간도 예산도 늘렸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국제행사를 한번 하는 게 우리 계룡시의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첫 번째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대개 5의원들이 기재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계룡의 세계 동문화 엑스포 그리고 금산의 인삼 엑스포 이 두 가지 엑스포가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국제행사 승인이 기재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기재위를 선택을 해서 행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의 인프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룡경찰서 신설도 작년에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좀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위산업진흥원 아직은 신설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선에 성공하면 바로 방위산업진흥원 신설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해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통과가 되면 계룡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전직교육원 이건 이미 이제 우리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요.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도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공 인프라들을 잘 만들어내서 앞으로 우리 계룡의 미래를 활력 있는 명품 도시에 걸맞는 비전에 걸맞는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표 공약으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케아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의 상업 중심지로 계룡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활력 있는 명품 도시에 중요한 게 경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근데 경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단 제일 우리 계룡의 경제 활성화 관련된 사안이 아마 이케아 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난 4년 동안 이케아 입점이 계속 쟁점이 됐는데 한번 이케아 입점이 무산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케아의 계획과 또 베네치아 이 땅 매매 계약을 한 이 계약 기간이 맞지 않아서 계약 기간 내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산될 뻔했는데 제가 이제 LH하고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케아가 다시 기한을 연장해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케아가 입점하는 것은 저는 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기 착공을 해서 바로 우리 계룡 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일정은 이거는 뭐 우리 공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예상으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착공에 대한 일정 발표를 이케아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공사가 한 2022년이면 개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이전 국방 관련 기관의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세계 군문화 엑스포 그다음에 계룡 경찰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부족합니다. 계룡이 독자적인 자족 도시로 서려면 기본적인 공공기관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방위산업진흥원,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전직교육원은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전직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회에 참여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 교육도 지금 너무 소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사실상의 직업교육 또는 사회 적응 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이 전직교육원을 계룡으로 이전을 시켜서 정말 계룡이 제대 군인들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국방연구원 유치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가스교육기술원이 이제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20대 국회 안에 비록 총선 이후라도 최대한 통과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한번 논의를 했는데 아마 5월 달에 마지막 국회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때 통과를 시키고 뭐 설사 그때 안 되더라도 21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대실 지구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상업지구와 공공기관들이 어울리는 그런 개발 계획을 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입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계룡이 힐링도시, 휴양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또 좀 더 나은 이런 복지 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 약속드리는 것은 단순한 치유의 숲 사업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산림복지단지로 종합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기존의 치유의 숲 사업하고 좀 다른데요. 이 치유의 숲은 이제 국비 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업인데 산림청 사업이 이제 균특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국비를 각 이제 자치단체에 나눠주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산림복지 사업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아 숲 체험, 숲 유치원 같은 거죠. 그다음에 산림 레포츠 단지, 목재문화 체험장, 자연 휴양림, 뭐 이런 다양한 산림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산림을 복지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국비 사업으로 진행도 하고요. 그다음 균특회계로 지방비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와 상의를 해서 이 치유의 숲이 국비로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산림복지 사업으로 좀 발전시키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경제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이 문화복지 인프라, 지금 말씀드린 치유해숲 같은 문화복지 인프라가 꼭 필요한데 우리 계룡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와 계룡시에는 군인들이 또 많이 사시니까요. 군인 복지 정책으로 계룡시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파크골프 회원들이 있는데요. 계룡이 나머지 충남 시군들보다 월등하게 파크골프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룡에 이런 인구에 걸맞게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 복합문화교육센터, 시립 키즈카페, 청소년 수련관 이런 복지 문화 시설을 계획대로 확대해서 정말 계룡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 복지 서비스도 갖춰진 그런 선진 명품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 관련된 복지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계룡시만의 공약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군인들을 위한 군 복지 정책 일환으로 함께 공약을 하는 건데요. 제가 우리 계룡시의 계룡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군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 이 당 공약 수립할 때부터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이행 과정에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령 정년을 계급 정년을 현재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동안에 오랫동안 쟁점이 됐던 건데요. 전체적인 우리 정년 연장 방향에도 부합할 뿐더러 사실은 우리 직업군인들이, 이 장교분들이 45세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한다는 게 참 애매합니다. 50세까지 군에서 젊은 시절을 봉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시는 게 이 전체적인 이 전직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장을 하는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임명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직 군인들 복지와 관련해서 전세 대구 지역을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해제하고 그리고 우리 전월세 지원도 확대하는 정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 앞에 3가지는 주로 이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거고요. 뒤에 2가지는 우리 문화 복지와 관련된 겁니다. 이 5가지 공약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시군별, 읍면동별로 세부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계룡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정말 활력 있는 명품 도시. 지금 자체로도 계룡시가 명품 도시의 이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활력, 이 문화 복지의 활력만 더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인구수는 많지 않더라도 정말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꼭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제 인사도 안 하고 급한 마음에 제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선입니다. 네, 충남도 의원 김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들어서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그럼 손을 들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소속사 성함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코리아 플러스 가요광장입니다. 2020년 세계 군문화엑스포 국제 행사가 승인이 되는데요. 국방 수도 계룡으로서 지속적인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군문화 엑스포 관련된 건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군문화 엑스포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는 거는 좀 맞질 않고 우리 이제 충남도와 계룡시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관되게 국제행사 승인 과정에서 저도 같이 힘을 보탰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이왕 돈 들여서 행사를 하는 거고 많은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후에 계속 매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인프라를 좀 남기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조직위원회에서 그 행사 운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율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병영체험장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연결돼서 이번 군문화 엑스포 기간 동안에 어떤 우리 체험했던 또 프로그램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연결시켜달라.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그런 결정들을 좀 뒷받침하겠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뭔가 좀 남는 프로그램이 남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혹시 우리 대전일보 이영민 대현 기자님 질문 한번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특별히 질문할 것도 쌓고 열심히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한반도 내가 시의회하고 전화를 통해봤는데 경찰서가 또 시의회에서 부지 결정을 또 미루고 있어서 올해 착공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추진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뭐 경찰서도 사실은 뭐 제가 하는 일은 아니고 우리 경찰서와 우리 계룡시가 주관을 해서 같이 해결을 하실 일이긴 하지만 사실 뭐 그 경찰서에 대해서 저도 좀 그 힘을 보탰고 또 실제로 경찰서가 우리 계룡시에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이게 치안 수요가 좀 없더라고요. 사실 여기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강력사건 수요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를 논산에 두고 가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위험성을 좀 극복해 나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면 네. 백진스 이은혜인데요. 그 계룡하고 논산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뭐 어제 뇌염병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대전이지만은 그 논산하고 계룡의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후보님의 공약이 있으신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지역 공약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공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저 당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총선 공약으로보다는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실행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방역과 치료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하다 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외신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 사스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수많은 감염병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역체계와 치료체계를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공의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전에 우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가지고 엄청나게 전국적인 쟁점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공공의료가 수지가 안 맞는다고 폐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논쟁을 오랫동안 해서 이 문제가 다시 저는 쟁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의료는 당장은
수지가 안 맞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수천억, 수조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저는 우리 통합당도 정말 이번에는 자꾸 그 수지 타령이나 수익률 타령하지 마시고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는데 꼭 동참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앙 차원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꼭 세워야 됩니다. 지금 국립의료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감염병 확산 전망을 본다면 반드시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 차원의 의료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립 감염병 전문 의료원이 꼭 설립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번역 단위의 거점 감염 전문 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초단체 차원의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룡은 인구가 5만이 안 되니까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적은 곳이라도 그 시를 대표하는 공공의료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논산, 계룡, 금산 사실 공공의료 시설이라는 건 보건소거든요. 근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는 공공의료 기관이 하나 딱 중심을 잡고 그 관련해서 또는 협력해서 민간의료기관들이 함께 운영되는. 근데 이게 그러면 평상시에 어떤 기능을 하냐?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 좀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뭐 치매라든가 이런 공공의료 수요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들을 감당을 주로 하다가 이런 위기 상황, 감염병 관련된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감염병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간 의료기관들도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그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경북 그 대구 같은 경우 제일 어려운 게 감염병이 확산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 의료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일반 병원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러면서 일반적인 질환자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보다 더 중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가 공백이 생겼다. 그게 이태리나 지금 중국 우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상당히 이제 우리 중요한 그 의료 이슈가 될 거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가 이왕 한 발 앞서 나간 김에 이 공공 의료 체계 평상시에는 이제 서민들을 위한 의료 체계로 기능을 하다가 이런 비상시에는 감염병 전문 의료 체계로 기능하는 이런 공공 의료 체계를 중앙과 번역 그리고 이 기초 단위로 재정비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약을 하기보다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종합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공론을 좀 모아가지고 합의를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유산포커스 손준석 기자입니다. 이제 계룡시가 그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광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가 그 계룡대 안에 있는 그 암용초, 순용초 개방 그리고 그 주토돌 그리고 등산로의 좀 확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공약으로 이거를 꼭 이제 앞세우려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 의지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반드시 노력을 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군 안보와 또 계룡대의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치인이 이걸 딱 공약을 내걸고 막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게 업무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계룡대 국방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뒤에 그 북한산, 그 북악산 관련돼 있는 그 개방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보안으로 있었던 안가라든가 이런 게 김영삼 대통령 때 풀렸습니다. 물론 청와대와 또 계룡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정말로 우리 보안에, 우리 안보에 근본적인 지장이 없다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계룡산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강구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좀 해볼 작정입니다. 제가 재선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조성호 기자님 한번 우리 전철세. 예. 계룡은 전철적이답니다. 네. 그리고 계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신구약 아직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잘 실천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밖에도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하는데 개인적인 질문은 탄력거리 유지하라고 뭐 정부 방침도 있으니까 의원님한테 이렇게 좀 하고 이 자리에 의원님 뭐 마지막 모든 말은 들으시고 마무리 하셨으면. 그 마지막으로 우리 장태갑 기자님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그 군부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국무회한테 뭐 순용초, 암용초를 열어달라, 거기에 자꾸 멍매이지 말고 현재 계룡시에서 갖고 있는 자원으로, 시 자원으로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머무를 수 있고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거에서 우리 저 후보님께서 공약을 걸으셨는데 두개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우리 저기 특위 위원장도 계신데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게 잠식이 돼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4월 1일부터가 뭐 전면적으로 외국 입국자는 뭐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이런 상황에서 엑스포가 과연 세계 엑스포는 외국에서 와야 세계 엑스포인데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렵다고 본다면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사업비를 더 들어가지 말고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내년으로 올림픽처럼 엑스포도 지금 2020 엑스포가 됐기 때문에 그 2020자는 그대로 가고 올림픽처럼 내년 봄이나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만 어떻게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순용추, 암용추는 뭐 매달린다기보다는 워낙 우리 이제 관광 자원으로 또 우리 이제 생태 자원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 계룡산이라는 게 상당히 진짜 영산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아름다운 산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사실은 그 맞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계룡산도 있지만 그 향적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천.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계룡에서 아마 이 관광개발 내지는 뭐 그 주민들의 이런 그 관광 복지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아까 향적산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단순한 치유의 숲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산림복지단지로 좀 확대 발전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정말 시민들이 언제라도 가서 이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두개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게 산이나 이런 이제 계곡, 강, 뭐 특히 친수공간이죠. 이런 친수공간들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 두개천이 그런 기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그동안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도로를 좀 옆에 그 도로를 분리시켜서 자전거 도로하고 좀 내서 우리 도보도 산책도 하고 자전거 우리 이 사이클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시민들이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수 공간으로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거를 꼭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조직
그 군문화 엑스포 문제는 아마 이제 시에나 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를 연기한다 안 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조금 전체적인 우리 국내에서의 상황, 그다음에 세계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보면서 우리가 9월 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이거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심층 검토는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엑스포 조직위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과연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자기들도 지금 일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출하기 전에 더 이상 지출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좀 연기를 좀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분들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는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현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심층 검토가 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직위 차원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혼란스러워 있어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 의견을 얘기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견이 있다면 제가 비공개적으로 조직위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위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우리 언론인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민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끝으로 오늘 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시민들하고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다들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 미래가 좀 명쾌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선거 때 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이제 공약 관련된 토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해야 되고 그냥 깜깜이로 선거할 수는 없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계룡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꼼꼼히 비교하시고 좀 전달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이면 의정활동, 또 지역사업은 지역사업, 또 민원이면 민원, 정말 매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초선의원답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로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우리 정개특위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역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4년 내내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농계금 지역의 행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호흡을 했습니다. 또 제가 집을 여기서 살고 있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가 없어요. 매일은 못 내려왔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업들도 꼼꼼하게 많이 챙겼다. 씨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우리 이케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방 관련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대실 지구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계룡과 관련된 파종 작업들,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씨 뿌린 농부가 수확을 좀 하게 꼭 좀 도와주셔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씨 뿌린 사람이 잘 키울 수 있고 또 잘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뿌린 씨앗을 다음 재선에서 반드시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